보리사에 왔습니다. 추울 때 보리사에 왔다가 지금은 섭씨 30도 아주 따끈한 날 보리사에 다시 왔습니다. 이 보리사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는 보물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던 것이고, 이제 이번에는 보리사를 좀 더 알아보자, 이제 여러 번 와서 좀 가깝게 이런 뜻으로 다시 왔습니다. 여기에 우선 보리사 이야기부터 하죠. 보리라는 것은 우리가 들판에 있는 보리, 이게 발리라 그래서 외국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는 거 알죠? 이제 그 보리는 아니다. 여기 보리는 보리수라고 할 때 그 보리,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뭐 깨달음, 깨닫는 경지,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죠. 근데 이 보리사는 원래 신라시대 때 그때부터 보리사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사찰이 있었고, 그 기록은 삼국사기에 있습니다.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신라의 헌강왕이라고 제49대 왕인데, 49대 그러면 이제 신라가 끝날 때에 상당히 가깝다, 그렇게 생각이 들죠. 이때는 왕들이 보니까 오래 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. 한 즉위하고 1, 2년 만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, 이제 길게 재위 기간이 긴 왕들은 참 드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헌강왕 하면 저쪽에 포석정 그쪽에서 남산의 신이 춤을 추었다고 할 때도 헌강왕의 이름이 나옵니다. 이 보리사하고 관련해서 헌강왕은 886년 7월 5일 음력입니다. 7월 5일에 이제 보리사 동남쪽에 장사를 지냈다. 사망과 관련이 있는 거기에 이 보리사라는 명칭이 나옵니다. 헌강왕은 이름이 정이라고 해서 외자 김정 이렇게 알려져 있고, 경문왕의 큰아들 그랬습니다. 이 정강왕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록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, 정강왕은 신라 50대 제50대 왕입니다. 그리고 이름이 황, 김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앞의 헌강왕이 경문왕의 맏아들이라고 했죠. 이 정강왕은 경문왕의 차남, 둘째 아들입니다. 그러니까 장남이 이제 세상을 뜨고 차남이 다음 왕으로 제50대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, 재위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, 연수로 따져서는 그런데 사망한 것이 그 전 왕과 만 1년 만에 사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886년 7월 5일에 헌강왕이 사망했고, 여기 물론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, 887년 7월 5일에 정강왕이 사망을 해서 같은 이 보리사 동남쪽에 장사 지냈다,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는 겁니다.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에 신라시대부터 보리사라는 사찰이 있었다, 이것을 알 수 있죠. 헌강왕, 정강왕, 그리고 정강왕의 뒤를 이은 왕이 진성왕입니다. 우리가 진성여왕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에서
이 보리사를 언급한, 보리사를 기록하게 했던 그 왕들의 그 장사 지낸 날이 같은 날이었다. 그러면 사망한 날은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. 이제 이 앞에는, 보리사 앞에는 배반평야라고 해서 과거 서라벌의 중심지였다고 하죠. 그런 그 지금 이제 배반평야라고 그러고, 이곳이 동네 이름도 배반동이 이렇습니다. 그래서 배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배신하다, 등 돌리다, 이게 먼저 떠오르죠. 그런데 이제 한자가 다릅니다. 배반, 도대체 왜 동네 이름이 배반일까? 그래서 찾아봤는데 배자가 그 제방변에 안일비자를 쓰는 배자고, 그래서 이게 밀칠배라는 글자고, 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반 반자입니다. 그래도 뜻이 잘 안 들어오죠. 그 배반동입니다. 여기가 좀 배반동을 이쪽 그 행정 그 처에서 보면 그 동네 이름의 유래 이런 거 소개하지 않습니까? 그래 찾아봤는데 조선시대 경주의 동남쪽 마을에 배부라는 것이 있고, 그 배부 남쪽, 그래서 배부남이라고 쓰던 것을 줄여서 배반이라고 썼다. 그런데 갑자기 반이라는 글자가 뛰어들지 않았습니까? 약자라는 것은 있는 것 중에 빼고 남는 것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, 그래서 이건 좀 설명이 이상하다. 그래 뭐 겨우 하나 찾은 게 이겁니다. 최치원 알고 있죠? 최치원의 최씨, 그 최씨가 이렇게 파가 나뉘지 않습니까? 그 파가 조선시대 17세기입니다. 한참 뒤죠. 17세기에 배반파라는 게 생겼다. 그게 있다. 그러면 지금 배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치원의 배반파라는 데를 찾아서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겠다. 이렇게 연결점을 찾는데 그쳤습니다. 이제 이 보리사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 기록이 있고, 그리고 옛날부터 있던 그 명칭이다. 이제 그것을 살펴보았는데,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보리사도 꽤 오래됐습니다. 아마 10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있는 보리사는 그러면은 어떤 곳인가, 그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이 보리사를 찾아봤더니 아마 사찰도 그 이제 이렇게 후계를 해 가면서 이곳을 이렇게 이어가지 않습니까? 그리고 특이하게도 보리사 문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. 절도 문중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이 보리사 문중에 속해 있는 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이 경주 미륵곡에 있는 보리사가 있고, 또 하나는 멀리 떨어진 울릉도 대원사, 여기가 보리사 문중의 절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이 절과 관련된 문건에서 찾아본 것인데, 지금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참 울릉도하고도 관계가 있구나.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이 보리사를 처음 세웠던 스님은 덕념 스님.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그 보리사 문중에 대대로 내려오는 명칭도 뭐 100년 전이니까 이것도 역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덕념 스님, 해안 스님, 그 다음이 이제 법법자의 밝은 명자를 쓰는 법명 스님, 그 다음이 모운 스님, 그리고 보명 스님, 보인 스님, 보륜 스님, 이렇게 이제 그 계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. 보인 스님은
1996년에 여기 그러니까 주지였다고 하고, 보륜 스님 다음은 지정 스님, 그 다음이 선해 스님, 해진 스님, 선덕 스님, 이렇게 이어진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신라시대의 보리사하고 현재의 보리사,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석조열의 자상, 남산 미륵곡 석조열의 자상이 있어서 이곳을 오는 것이죠. 보물제 136호, 조성연대는 8세기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8세기에 조성된 석불이 저기 삼릉계곡에 석조열의 자상 있지 않습니까? 그 보물제 666호, 그 불상도 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와 그곳이 같은 8세기다. 그런데 8세기 또 있죠. 그 유명한 그 국보 제24호 석굴암, 그 석굴암의 본존불, 즉 그 본존불도 8세기인데 그때는 8세기 중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미륵곡의 석조열의 자상, 그리고 삼릉계곡의 석조열의 자상은 석굴암의 본존불보다 뒤에 조성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. 그러나 이 세 석불은 다 8세기다. 그러면 이제 대충 비슷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, 석굴암 본존이 가장 먼저다, 이렇게 알 수 있겠죠. 이 미륵곡 석조열의 자상은 상당히 그 규모가 큽니다. 그냥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는데, 이렇게 바짝 서보면 한 어떻습니까? 저기 손하고 옷하고 손목 부분이 아마 이렇게 머리 부분 정도 될 겁니다. 예전에 묘운 스님이 여기서 바짝 옆에 붙어서 찍은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, 그때 보니까 묘운 스님도 머리가 불상의 손목 높이 약간 더 작다고 할까, 뭐 그 정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지금은 뭐 이만큼 한 2m 떨어져서 보니까 높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 묘운 스님의 은사가 법명 스님, 아까 소개해 드렸던, 그렇다고 하고, 묘운 스님은 그 사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이 불상은 전체 높이가 4m 36cm, 그리고 불상의 높이만 해도 2m 44cm. 그리고 이제 이 광배는 일체형이 아닙니다. 뒤에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. 그 삼불사에 보면 그 본존이 광배하고 몸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.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 광배를 보면, 광배에 이렇게 화불이 두광 위치에 있는 화불, 그 다음에 신광 위치에 있는 화불이 아마 위에가 3개인가 밑에가 4개인가 이렇게 많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보상화문이라든지 또 넝쿨무늬 이런 것도 있고, 광배 뒤쪽에는 그 약사열의 불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. 이 미륵곡 석조열의 자상을 보면 그 삼릉계곡의 석조열의 자상, 그리고 석굴암의 본존불하고 인상이 상당히 닮았다고 느꼈습니다.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석굴암을 방문했었습니다. 석굴암에 간 이유는 부처님 오신 날, 그날 1년에 단 하루
석굴암을 개방한다.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석굴암의 본존부를 그 유리창으로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유리창이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존부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다들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석굴암을 가봤는데 이번에 석굴암을 가면서 그 주변도 둘러보게 됐고 거기도 참 좋았습니다. 이제 석굴암 들어간 이야기부터 하죠. 아무튼 뭐 길은 널찍하고 잘 돼 있고 해서 석굴암에 갔는데 그 입구에서 이제 그날 봉사하시는 분들이 까만 비닐봉지를 주면서 이제 거기다 신발을 넣어라. 그래서 계단에서부터 이렇게 그 신발을 벗어서 들고 이제 쭉 줄을 서서 석굴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이 굉장히 비좁았습니다. 생각했던 거. 우리가 보통 석굴암을 그렇게 자주 오지는 못하죠. 뭐 아주 오래전 하면 어렸을 때 수학여행, 그리고 좀 더 나중으로 치면 하여튼 상당히 몇 해 전에 석굴암을 온 적이 있습니다.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보고 갔죠. 유리창 밖에서도 사진 촬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 그 희미한 기억으로 석굴암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유리창 문을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니까 바닥이 그 스티로폼 매트를 이렇게 한 25cm 정사각형 이런 느낌으로 까만색 스티로폼 매트를 쫙 이어서 깔아놨습니다. 처음 딱 밟을 때 쿨렁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. 아, 이거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이 좀 단단하지 않게. 그래서 뭐 좀 신경이 쓰였죠. 이제 그러고 사람들하고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유림은 이 벽 바로 옆에부터 신장상이 시작이 돼갖고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여기 불상도 이렇게 높죠. 거기 들어가면 불상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가면 금세 벽이고 금세 본존을 지나가고 이래서 이제 그 안에 벽면에 있는 조각상들을 그렇게 보고 나오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이 불상이 원래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비례가 안 맞는 게 훨씬 심한 겁니다.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을 때는 전체로 머리와 어깨에 비가 맞아서 보기 아름다웠는데 앞에서 딱 보니까 아, 이거 기우뚱하는 것 같다. 그리고 그 얼굴 모습도 그렇게 나로서는 매력이 덜했습니다.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한 바퀴 돌고 나오면서 본 거는 그 본존 대좌 뒤쪽에 이렇게 쌓아놓은 불경 프린트해 놓은 프린트물이 뭐 굉장히 많았는데 저거 주는 건가? 여기 온 사람들한테 주는 건가?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대충 이미 사진으로는 충분히 봤던 것이고 대충 보고 나오면서 이제 그랬던 것이죠. 이제 맨 처음에 남들이 다른 해 거기 가서 본존부를 보기 위해서 한 바퀴 돌고 나와서 또 줄 서서 또 들어가서 보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. 그거는 허용이 되는 것 같으니까. 근데 거기 가니까 그 봉사하는 사람들과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과일 바구니 나르기에 정신이 없고 쌀자루 나르기에 정신이 없고 이제 우리들 보고 있는데 옆에서는 계속 와글와글 그 얘기를 하고 이런 뭐라고 합니까? 다라이라고 하는
그 황토색, 아니 좀 붉은 벽돌색 이렇게 큰 그릇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막 과일 뭐 이런 그 재물 올렸던 거, 그거를 남자분들이 몇 개씩 실어내리고, 나중에 보니까 차로 아마 저기 웬만한 차로 한 몇 개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막 드러나르고, 그리고 여자분들도 또 막 거기 쌓아놨던 음식 실어 나르고, 이제 그게 그날이 그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. 근데 그때가 점심 때가 막 지났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 꺼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등다는데 50만 원입니다. 50만 원은 뭐 잠깐 다는 겁니다. 또 뭐 얼마입니다. 이제 그 얘기 막 하고 있고, 분위기가 연상이 되죠. 그 좁은 곳에서 테이블을 바깥쪽에 유리창 밖에 이렇게 기역자로 놓고 막 여기는 이제 그 접수 받고,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치우는 사람들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어가서 본존부를 탑돌이 하듯이 도는 사람들은 가면서 봉투 들고 가서 앞에 그 함에다가 돈 넣고 합장하고 한 바퀴 돌고 나오고, 이런 그야말로 어수선한,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. 저마다 제 할 일을 하니까. 그 속을 걸으면서 본존 한번 보고 주위를 한번 보고, 내가 무슨 미술가도 아니요, 불교 신자도 아니요, 그러면서 거기에 간 거는 그저 역사를 한번 마주하고 싶어서 그곳에 간 거였는데,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, 뭐 원래 그렇게 사는 거겠지. 한 공간에 있어도 사람은 저마다 다른 우주 속을 거닐고 있구나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거기에서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햄릿입니다. 내가 나의 그 리걸마인드 도서 그 책을 쓰면서 거기 소개했던 것인데, 햄릿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내가 오늘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저 장막 밖에 세상에서는 오늘도 잔치, 그리고 시끌벅적한 시장통으로 그게 계속되고 있구나. 그 대목을 보면서 이번에 그 석굴암에 들어가서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랬는데 어땠는지 아십니까? 내가 석굴암 본존부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, 마음속으로도 좋아하는 불상 하면은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불상이었는데, 한 바퀴를 돌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생각을 했습니다. 거기 이제 마당으로 이렇게 가도 줄을 설 수 있고, 저 계단 밑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줄을 설 수도 있는데, 줄을 서서 한 번 더 볼 것인가? 어땠을 것 같습니까? 이번에 나는 석굴암 본존부를 한 번 보고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후를 털고 내려왔습니다. 굳이 다시 볼 것 없다. 싫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됐다,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. 석굴암 본존불은 그 유리창 밖에서, 아니면 그 집을 이렇게 개방해서 좀 더 멀리서 같은 눈높이에서 한번 보고 싶다,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. 근데 여기 오니까 그 석굴암 본존부라고 아주 인상이 비슷한 저기 그 삼릉계곡에서도, 거기는 뭐 얼굴을 이만큼 띄어내서 다시 붙였으니까, 그 삼릉계곡의 그 저기 보물 제 666호 예쁘장하게 다시 고쳤다고 하는데, 얼굴이 가로 세로비로 봤을 때 세로비가 좀 짧습니다. 내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얼굴이 동그래 가지고 완전 원희룡 씨 닮았죠. 제 666호가. 그래갖고 어디 불상 분위기가 나겠습니까? 요 비례가 맞습니다. 거기도 그 복원을 할 때 가로 세로비를 좀 생각했어야 하는데, 하여튼 인상은 비슷하다.
본존불을 봤을 때도 그렇고. 그래서 석굴암 본존불은 석굴암에서 뭐 계속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면 그러라고 하자. 왜냐하면 그 또한 시장통에서 내린 결정이니까.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석굴암은 뭐 다음에도 또 이제 그쪽을 목표로 삼아서 몇 번 가볼 작정입니다. 거기가 좋고,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토암산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. 토암산 그 산책로를 내려오면서 지난번에 다람쥐 소개해 드렸죠. 그게 토암산 다람쥐입니다. 근데 거기 참 좋았습니다. 그래 불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남산의 대부를 보면 살아있는 듯이 보인다고 했죠. 그 대부를 우선 추천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가 비치는 때 좀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생겼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보물들을 보면서 야, 옛날에는 옛날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여기다 세웠구나, 그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마음 편하게 있으면 그것 또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.